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1년 2월 8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78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종인, 안철수를 위한 트로이의 목마였나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이 후보 단일화로 뜨겁습니다. 지난 10년간 단일화의 중심 인물이 바로 안철수였죠.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했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에게 어쩔 수 없는 포기로 중도 진보 진영의 어설픈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안철수는 신선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기존의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새 정치는 순도를 상실했고요. 급기야는 안철수가 갈등 끝에 민주당을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제3지대 정치를 내세우면서 2016년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만 보더라도 바람은 분명히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은 26.7%로 25.5%에 머물렀던 민주당을 제치고 33.5%를 득표한 새누리당에 이어서 원내 2위 정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호남권은 거의 싹쓸이했죠. 연이어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가 나름대로 선전했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21.4%를 득표했는데요. 2위 홍준표 한국당 후보 득표율 24%에 2.6% 뒤지는데 그쳤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겨우 비례대표 3개 의석을 건지면서 안철수의 수명이 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빈사 상태 직전까지 갔던 안철수가 중도 보수 단일화를 외치면서 2021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단숨에 범야권 후보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뿌리쳐 흔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안철수가 뭐길래 또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사실 안철수가 정치권 데뷔 이후 보여준 것이라고는 새 정치로 포장된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고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이 떠다니는 구름배와 같았는데요. 안철수가 다시 탄력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안철수 현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존 여야 정치권의 한멸을 느끼는 20% 전후의 제3지대 유권자층이 여전히 제3지대 지도자를 기대하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철수 현상의 중심으로서 안철수를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제3지대 유일의 지도자인 안철수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죠. 앞으로 안철수는 어떤 행보를 하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3월 5일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거쳐서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범보수 후보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범야권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보수우파 대통령 제조기라는 오만에 찬 조중동이 나서가지고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분위기를 반드시 띄울 것입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열렬한영이겠죠. 대통령병 환자 안철수가 2011년 박원순에게 양보한 것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을 가볍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실험만 일삼아온 안철수가
현역 서울특별시장 프리미엄 인컴번트 어드밴티지라고 그러죠. 현직자로서 누리는 이점입니다. 이 프리미엄에다가 서울공화국의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안정감과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범야권 후보만 되면은 차기 대선이 성산 있는 게임이라고 판단을 하고서 곧바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것이죠.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안철수에게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내주는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지선, 총선 등 여러 선거에서 내리 3연패를 기록을 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실정으로 국민의힘이 기초 체력 정도는 회복을 해서 선거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서울시장이야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시장이 다소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유지가 되겠지만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역량이 없게 되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은 몰라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퇴보를 거듭할 것입니다. 누가 안철수를 중도보수 진영에서 뜰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까? 저는 부분적인 책임이 국민의힘 지도부 즉 김종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즉 김종인의 입장에서 안철수에 대해서 애정이 교차하겠지만 김종인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를 위한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의 책무는 외부에서 지도자를 영입하고 내부의 지도자 자원도 키워가지고 선거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지난 9개월간 외부에서 인물 영입을 해왔던가요? 단 한 사람도 영입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 지도자 자원을 얼마나 그동안 홀더를 해왔습니까? 보수정당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웅이 탄생되는 토양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등 지도자 자원을 당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주고 다시 이들을 살려가지고 선거전쟁에 출전시키는 역할을 일찍이 포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짓밟는 무도한 발언을 거침없이 하면서 이들을 러시아 차르 대비 못난 원숭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안철수가 오만방자하게 국민의 힘을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당적인 차원에서 오세훈과 나경원 등을 띄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 토론에만 그칠 게 아니고 당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봉경성 과정에서 이들 후보가 위대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월에 있을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괴력을 발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리가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